근데 약간 이렇게 보면 또 이 배경 모르면 남편 얼굴 보면 울 것 같아서 그치. 안 보는 거일 그럴 수도 수 있다고 있겠네요. 생각할 네. 수 있잖아요. 맞아. 너무 네. 기뻐서.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니키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본 거겠지 하며 넘겼고 어쨌든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한 부부가 됐죠. 아, 근데 사실 이게 제목 자체가 8일 만에 남편을 죽였다는 게 전 지금 계속 떠올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결혼식 후에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아침. 조던은 절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아, 시작됐다. 이 모든 게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어. 어젯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젯밤? 결혼식? 아니면 방에서? 결혼을 한 거, 그리고 결혼식 이후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문자가 아니라 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결혼식 하고 이제 하루 만에 이런 말을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후회하는 것 같은데. 조던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 비참했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참했다? 그거 하기엔 너무 짧은데.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주목해야 할 점은 네. 이 메시지 외에도 남편과의 성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던은 결혼 전엔 종교적인 문제로 혼전 순결을 지켰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애초에 결혼식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그치. 그냥 결혼식 당일이라도 좀 파투를 내던가. 그니까.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맞아. 얼마 후 절친을 만났을 때도 조던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주지 않았고 일주일의 시간이 흐릅니다. 잠깐만, 그럼 이제 디데이 1, 디데이 하루. 아, 긴장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7월 7일 코디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시작됐네. 회사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들 코디가 실종돼요. 어머니는 그 길로 며느리 조던의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쵸. 회사 앞에서 발견한 조던의 모습을 보고 코디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데요. 왜요? 이유는 남편 코디가 실종됐음에도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며 해맑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좀 섬뜩한 얘기네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한 가족들. 그 사이 조던은 인별그램에 이런 사진을 올려요. 실종됐는데? 와.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저렇게 올리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의심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못 하나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참 희한해요. 자, 조던의 정체. 결혼 8일 만에 남편을 살해한 땡땡땡 아내. 땡땡땡. 그 땡땡땡은 소시오패스 아니었습니다. 소시오패스. 너무 무섭다.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것이 살인의 동기라면 그녀는 100% 순수 사이코패스임이 틀림없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조던을 소시오패스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찰이 얘기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참. 그러면 아내가 소시오패스였다라는 건데요. 네. 아니 선생님, 네. 이 소시오패스의 성향이 어떤 건가요?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원래. 정식 진단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거든요. 일단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는 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남들을 자기를 위한 착취의 도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재산을 탐하거나 생명을 앗아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기성 플러스 양심의 가치가 없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를 또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공감 능력은 둘 다 없는데 그거를 학습으로 해서 흉내낼 수 있으면 소시오패스, 흉내도 못 내면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또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코디를 본 조던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고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간다며 나갔다고 태연하게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조던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종 48시간이 지난 어느 날 조던이 이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이메일. 더 이상 코디를 찾지 마세요. 그는 죽었어요. 코디는 차에서 내려 잠시 하이킹을 하러 갔다가 넘어져서 죽은 게 확실해요, 조던. 톤이라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받았다며 친구에게 털어놓은 조던. 그때 조던은 어떠한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무표정의 아주 덤덤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경찰서로 간 조던.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코디가 죽었다는데 이제 수사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돼. 조던은 경찰이 수사를 멈출 거라 생각했지만 그 반대였죠. 사건은 실종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의 정보를 토대로 경찰 수색팀과 함께 글래시어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자, 소시오패스 아내 조던의 이상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또 왜요? 코디에 선글라스를 쓰고 춤을 추고 주변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까지 직접 하면서 굉장히 신나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꾸 뭐가 튀어나오는 거는 충동 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반사회성 인격에서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너무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상태잖아요, 지금. 표현을 못 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또 즐거운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아내 조던의 이상 행동 두 번째. 다음 날까지 수색은 이어졌습니다. 조던은 첫날과는 달랐어요. 내가 코디가 있을 만한 장소를 알아. 어서 가자.